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 명도 관련해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또 한 번 올리셨네요. 현정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명령 신청 후에 소유자가 폐문부재이고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공시송달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시송달 결정 났으면 이제 공고 뜨고요. 14일이 지나면은 도달한 걸로 간주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셔가지고 송달 증명원하고 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관실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고를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명도 관련한 거, 강제집행 관련한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강제집행 또는 뭐 명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영상 몇 개를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좀 듣고 그리고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명도 관련한 건 아닌데 선생님 1강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덕분에 책으로만 보던 내용이 실제 자료와 비교해 주셔서 가르침 잘 받고 있습니다. 경매 뭐 단톡방 등에서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 뭐 개인 법인, 개인 임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양도세 등에서 이런 내용은 혹시 동영상 강의에 있을까요? 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이제 관련해서는 어떤 그, 뭡니까? 전달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혹시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예,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들 있죠. 세무사들 영상에 보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자꾸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질문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답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 온라인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사업자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 하고 간략히 끝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우리가 합법적인 절세라는 부분 때문에 하게 되죠. 근데 세금 관련해서는 워낙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소유자 겸 채무자 남편 연락 안 됨. 이제 낙찰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낙찰을 받고 지금 명도 중에 있는데요. 명도 중에 있는데 답답해서 이제 글을 올리신 겁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지금 명도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 아파트인가 봐요. 그죠? 관리소장님 얘기로는 2019년 5월부터 공실 상태이다. 공실 상태이다 이 말은 늘 말하는 공실이란 것은 짐이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문 열려 있다, 짐 없다, 내 맘대로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상주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공실이란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가로 열고 책장 두 개를 두고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장 두 개를 두고 이사 갔다. 이 말을 두고 본인이 본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비우지 않고 일부 짐을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짐을 남겨놓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요. 당연히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이분 저기 때문에, 요 내용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입세대 열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와이프 전입, 후 남편 전입, 요거는 읽으면은, 뭐 할까봐 제가 요거는 캡처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세대가 아니라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2010년 6월 4일 최초 전입도 2010년이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여기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2019년 10월 21일 해서 또 전입이 들어옵니다. 다른 세대가 별도의 세대가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름을 따지면 자,
부부 같으면은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나중에 전입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가 합쳐지죠. 그죠? 이렇게 별도의 세대로 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옛날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부부가 아니다. 이혼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부부간에 달리 별도의 세대를 이렇게 해서 전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혼한 상태로 일단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그럼 다시 문의로 넘어가서 음, 현재 협상이 잘 안 돼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모르나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이 사람 이제 문의는 뭐냐면 지금 와이프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분께서는 낙찰받고 잔금 내고 그리고는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남편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남편이죠. 그러니까 뭐 이혼했어도 그냥 뭐 편의상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소유자금 채무자예요. 소유자금 채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거의 뭐 접수하자마자 바로 뭐 보통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일단은 남편 앞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요. 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협상이 안 돼서 강제 집행을 간다고 합시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하고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현황 조사를 나가는데 현황 조사 나가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남편 이름으로 했죠. 그러면 이 남편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 그 이제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뒤져가지고는 집행관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한 사람, 이 남편, 이 사람이 진짜 거주하는지를 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살고 있고, 그죠? 이혼한 와이프가 살고 있고, 그 사람 짐이 있고,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와이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와이프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문의가 이분도 그게 찜찜하니까 와이프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한다고 하면은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전체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은 신문서를 일단 발송할 겁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전입돼 있고 그 사람이 뭐 권리 신고 및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서 발송을 합니다. 예, 그 신문서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으면 일정 시간 지나서 인도명령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분께서 문의할 때도 소유자 겸 채무자 남편 이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와이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뭐 끝까지 지켜보겠다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면 이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되게 깐깐하게 나오나 봐요. 부인 되는 사람이 되게 까다롭게 이렇게 나오면서 뭐 집행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리고는 두세 대 전입돼 있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책장 두 개를 두고 이사 갔다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울산에 있는 아파트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그 아파트 강제 집행 30 몇 평짜리인데 짐이 뭐가 있었냐면 냉장고, 소파, 그리고는 세탁기, 그리고는 옷가지 몇 가지 있었는데 저기 그 차량, 뭐 인부 몇 명, 뭐 1톤짜리 차 하나, 그리고 두 달간 뭐 보관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는 65만 원 들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짐이 더 적잖아요. 책상 두 개밖에 없는데 집행해봤자 얼마 듭니까? 처음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집행관 개고 나가는 비용이 있죠. 몇십만 원 들 거고 그리고는 열쇠 기사 빌려서 문 따는데도 뭐 15만 원 얼마 한 15만 원 내외가 들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 집행을 하더라도 몇십만 원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들어봤자 돈 100만 원이에요. 괜히 이 사람한테 이 와이프 되게 사람 막 스트레스 주고 있는 모양인데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너무 명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어요. 이게 가만히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하면은 약간의 뭐 돈이 조금 뭐 하나? 아니면 약간 조금 명도를 앞당겨 볼까? 싶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애달아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거예요. 어차피 우리 거고 늦어져봤자 한두 달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는 뭐 짐도 없는데 집행 비용이 많이 들 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뭐 하지 마시고 그리고는 그 상대방한테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시고요. 저자세로 하고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해도 뭐 서로가 협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낙찰받은 우리가 자신들 본인들의 채무로 해가지고는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낙찰받음으로써 그 낙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채무가 변제가 된 겁니다. 그냥 그래도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짠해서 우리가 이사비라도 얼마 주고 좋게 좋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빌미로 해서 무슨 협박하듯이 하는 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식으로 절차 밟으십시오. 이 와이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요. 그리고는 송달이 잘 되는지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송달 안 되면 특별 송달 뭐 이런 식으로 절차 도 밟으시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부탁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언제까지 그거 빼가면은 이사비 내가 뭐 그거 빼가는데 뭐 한 30만 원밖에 더 들겠어요? 내가 뭐 30만 원을 준다. 아니면 뭐 선심 써서 한 50만 원 준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둬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문자 한번 보내고요. 연락되는 모양이니까. 그러고는 답이 없으면이 아니고 참 법적 절차와 그건 협상을 투트랙으로 같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밉지만 뭐 그러면 30이라도 달라 내가 빼겠다 하면은 진행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그럼 몇십만이라도 이렇게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질질 끌려가지 마시라는 말도 나 이거 내용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강의 준비하다가 급하게 이거 강의를 찍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 또 가와이상 가와이씨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최우선 이제 그 뭐지 다른 강의 앞에 있는 강의에 댓글 붙은 건데 최우선 배당자인데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인데 이 말이죠.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단 내용은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요. 배당일 지나면은 법적 절차 밟고 강제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조곤조곤 단호하게라고 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 해주시고 그리고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그런 경우에도 정말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받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나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세상사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네 어떤 사람들 그렇죠. 강자에겐 약하고 그죠. 약자한테는 강하고 우리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면은 단호하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단호함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지 단호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